강원 상품권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상품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춘천과 홍천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강원도의회의 동의 없이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40년 가까이 헌혈을 600번이나 실천한 60대 헌혈 천사가 있어 이웃사랑 실천에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 상품권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실효성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강원 상품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고 모바일 상품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상황을 바꿀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의 한 재래시장입니다. 간간히 손님이 보일 뿐 활기를 잃었습니다. 강원 상품권이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상인들은 강원 상품권을 내는 손님을 쉽게 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래 올해는 조금 좀 덜한 것 같아요. 그저 처음에는 좀 많이 성행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강원 상품권은 그동안 830억 원이 발행됐습니다. 시행 초기였던 2016년 12월 30억 원을 시작으로 2017년 55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지난해 250억 원으로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아직까지 218억 원이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는 올해 상품권을 한 장도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최근 들어 판매액이 급격히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7년 480억 원에 달하던 판매액이 지난해 109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1분기는 21억 원에 그쳤습니다. 일자리 사업의 수당으로 지불하던 정책을 폐기하면서 상품권 수요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개인 구매자에게 5% 할인 정책을 폈지만 이마저도 먹히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4월 말 강원 상품권 할인율을 최대 10%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뒤 5월 한 달 8% 할인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시장 반응은 냉랭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강원도는 하반기에 모바일 결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품권 사용 주계층의 거부감이 큰 데다 상인들도 꺼려해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3년 차가 지났기 때문에 금년까지 어떻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개선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일몰 사업으로 가져가야 될지는 좀 더 판단해보고. 지역 자금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 시도 중 가장 처음 도입한 강원 상품권이 도민들의 외면으로 존폐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영서 지역에 건조특보가 이어지면서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서 화기를 다룰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고선 기자입니다. 집안 살림살이가 모두 타버린 주택. 눌러앉은 천장 밑으로 잿더미로 변한 가재 도구들이 나뒹굽니다. 바로 옆 상가 건물 1층의 철물점과 사무실에서 쓰던 집기류들은 검게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화재 당시 상가 공터에 쌓여있던 플라스틱 파이프가 타면서 시꺼먼 유독가스가 많이 피어올랐습니다. 국과수와 경찰, 소방당국은 합동감식을 벌여 화재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택과 상가 공터 어느 쪽에서 불이 시작됐는지와 실화인지 방화인지를 가리는 게 쟁점입니다. 지금 보는 거니까 이걸 조금 발굴하면서 방화에 나와도 나오겠죠. 시뻘건 화염이 건물 내부를 집어삼켰고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새벽 돼지 농장 직원 숙소에도 불이 나 2명이 대피하고 7천여만 원의 피해가 났습니다.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크고 작은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영서 지역 평지에는 건조주의보가,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로 화재 위험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분간 비 예보도 없어 작은 불씨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봄철에는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작은 불씨에도 큰 화재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모두 다 경각심을 가지고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날 연휴 사흘 동안 도내에서는
주택 화재와 산불 등 29건의 화재가 나 산림 5.6헥타르가 타고 2억 6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전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도내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45분쯤 춘천시 동면 품걸리의 구규림에서 불이 나 1.5헥타르를 태우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또 오늘 낮 3시 40분쯤엔 홍천군 서성면 풍암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헬기 6대를 동원해 2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오늘 건조특보와 강풍주의보가 발효됨에 따라 화재 위험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산불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한 방법이 헌혈인데요. 40년 가까이 헌혈을 600번이나 실천한 헌혈 천사가 있습니다. 1980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40년 가까이 헌혈을 해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62살 이순만 씨는 헌혈의 집 단골 손님입니다. 지난 1980년부터 40년 가까이 헌혈을 할 수 있는 날짜가 돌아오면 어김없이 이곳을 찾습니다. 그렇게 벌써 600번째 헌혈하는 날. 지칠 법도 하지만 이 씨는 또다시 팔을 걷었습니다. O형이니까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헌혈해서 그분이 도움이 되셨을 때 수행 받으시고 그다음에 헌혈 증서를 모아놨다가 어려운 가정에 전해드릴 때 그때 보람을 느꼈습니다. 600번에 달하는 헌혈 실천은 강원도에서는 처음이고 전국에서도 5손가락 안에 들 정도입니다. 이 씨가 헌혈을 시작하게 된 사연은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80년 초 강원도 탄광에서 일할 때 사고로 다친 동료에게 수혈을 해준 것이 계기가 됐습니다. 내 피가 상대방한테는 생명이구나. 그래서 계속 하게끔 돼 있죠. 이 씨는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인 만 69살까지 나눔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인제군과 양양군을 잇는 고개인 한계령을 옛 이름인 오색령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명 작업이 흐지부지되면서 고갯길 운전자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국도 44호선 해발 920m 정상에 자리 잡은 한계령 휴게소. 설악산 대청봉으로 오르는 출발 장소이자 고갯길을 넘는 운전자들의 휴식처입니다. 휴게소 입구엔 양양군이 세운 백두대간 오색령 표지석이 우뚝 서 있습니다. 양양군에서는 지난 2010년 한계령의 이름을 오색령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이 일었고 지난 2014년 오색령 표지석이 세워졌습니다. 또 양양 관광 안내판에도 옛 문헌에 나오는 오색령이란 이름을 썼습니다. 하지만 외지 관광객들은 한계령은 익숙하지만 오색령은 낯설어합니다. 한계령 찍고 왔는데 일로 왔는데 애들 어렸을 때 다닐 때 여기도 한계령이었었는데 와서 보니까 이름이. 휴게소 출구에는 설악산 천연보호구역 한계령을 알리는 광고물이 서 있습니다. 고갯길 곳곳에도 한계령이라는 교통 표지판만 눈에 띕니다. 국토관리소,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공공기관은 한계령이란 명칭을 유지하고 오색령은 양양군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요. 문화원에서는. 저희가 그걸 적색을 이렇게 하는 거는 행정에서 손대는 건 참 힘들죠. 오색령 옛 이름 되찾기가 흐지부지되면서 오색지구 활성화를 꿈꾸던 양양군의 목표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병춘입니다. 이재수 춘천시장이 강원도의회 동의 없이 춘천 세계 불꽃대회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갖고 불꽃대회 춘천시 분담금 4억 원은 시의회에서 통과됐지만 나머지 강원도 분담금 10억 원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사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시장은 강원도지사가 도지사 권한으로 교부금 10억 원을 춘천시 불꽃대회 예산으로 지급하려 한다면 그 절차는 바람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다며 그런 절차로는 불꽃대회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 주택복구와 부속건물, 영농 지원에 227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심의 확정했습니다.
이재민 주택복구 지원은 보조율 70% 수준으로 해서 154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부속 건물도 최대 45제곱미터까지 27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영농 분야 지원도 70% 수준으로 상향해 자부담을 축소하고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70만 원 미만 농기계와 무허가 비규격 시설을 복구 대책에 포함해 46억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강원도가 접경 지역 5개 지역을 경관 개선 중점 추진 시범 사업지로 선정했습니다. 대상지는 철원군 갈마릅 신천원리와 화천군 상서면 산양리 사반거리, 양군 안면 용하리 삼거리, 인제 서화면 천도리 서화리, 고성군 현내면 대진리 대진항입니다. 강원도는 이들 지역의 전선을 지중화하고 건물과 간판, 쉼터, 공중 화장실을 개선하고 경관 조명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접경 지역 경관을 개선해 면회객과 관광객의 체류를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할 목적으로 모두 7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양구에서 생산된 아스파라거스의 일본 수출 기념식이 오늘 오후 2시 양구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양구군은 올해 아스파라거스를 1kg당 7,200원으로 20톤을 수출해 12만 달러어치인 1억 4,400만 원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차로 7톤이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양구 지역의 아스파라거스는 지난해 13.5톤을 수출해서 약 10만 달러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강원대학교 병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파견 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 오후 강원대병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며 파견 노동자의 업무가 환자의 생명과 직결돼 있는데도 현재 국립대병원 파견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화천 평화의 댐을 오가는 길이 31년 만에 완전 개방될 전망입니다. 화천군은 관할 군부대들과 이달 중 지난 1989년 1차 댐 준공 이후 통행이 제한됐던 평화의 댐 6.86km 구간 민간인 통제선 북상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민통선 북상이 이루어지면 평화의 댐 출입에 별도의 출입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고 평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민통선 북상은 합참 심의를 거쳐서 연말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국립대와 공영형 지방사립대에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지방국립대 무상교육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부산대 교수회 지방대학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방국립대학 학부와 대학원, 공영형 지방사립대학 등록금 전액 감면을 촉구하는 100만 명 전자 서명 운동을 내년 3월까지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방국립대의 등록금을 면제하면 사교육 열풍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수도권과 인재 역의 유출로 고사위기에 내몰린 지방이 공생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원도당은 내년 4.15 총선을 앞두고 당원 자격심사위원회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원 자격심사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보수 분열로 탈당한 인사에 대한 재입당 심사와 신규 영입 인사에 대한 도덕성 검증과 자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자유한국당은 특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보수 통합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검증된 인사들의 재입당을 적극 고려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